올해 겨울 평생 건강하게 살아오신 김 노인께서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습관처럼 늘 하던 행동을 이어가셨는데 그 순간 갑작스러운 실신이 찾아왔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실 수 있었지만 의사선 선생님은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고가 대부분 아침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단 몇 분, 단 몇 초의 차이로 소중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70세 이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 역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2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해 오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돌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세요. 그 습관만 고치셨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시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또 제가 직접 만난 한 할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걸 알았더라면 우리 영감은 아직 살아 계셨을 텐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 역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말이죠. 긴 겨울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 몸은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일 아침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아침 기상 직후 곧장 화장실로 가는 습관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일 텐데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과 관절은 뻣뻣해진 상태입니다. 이때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며 어지럼증이나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는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실버타운에 계신 박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옆방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새벽에 급히 화장실에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그 뒤로는 다시 걷지 못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엔 멀쩡히 잘 걸으시던 분이었는데 그날만은 급하셨던 모양입니다. 그 안타까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말씀하시던 박 할머니의 눈빛이 잊히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간호사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화장실을 가다가 발생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밤사이 소변을 참았다가 아침에 급히 가시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이런 사고는 대부분 혼자 계실 때 일어나서 더 위험합니다. 대구의 김 할머니는 직접 겪으셨던 아찔한 순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작년 겨울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 벌떡 일어났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질 뻔했죠. 다행히 침대 끝을 붙잡아 간신히 버텼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절대 급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분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눈을 뜨고 1분은 그대로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아 다시 1분.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디디고 또 1분을 보내신 후에 일어나야 안전하다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부산의 한 할아버지께서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다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 목숨은 건지셨지만 그 뒤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빌리자면 아침에는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순간의 방심으로 평생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선 지난해에만 15건의 아침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대전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아침맞이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은 특히 더 위험합니다. 밤새 체온이 내려간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다 보면 몸이 적응하지 못하고 쉽게 사고가 일어납니다. 광주의 한 물리치료사는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실 땐 반드시 불을 켜고 천천히 움직이셔야 해요. 바닥에 물건은 미리 치워두시고 꼭 발에 잘 맞는 슬리퍼를 신으셔야 합니다. 맨발로 다니시면 미끄러질 위험이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워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어지럼증이 생기는 것이죠. 특히 노인의 경우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침대 옆에 간이 변기를 두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은 시설에서 낙상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아침의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여유롭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아침 습관은 바로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확 깨기 위해 혹은 젊었을 때부터의 습관 때문에 찬물을 얼굴에 확 끼얹곤 하시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행동은 심장과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순환기 내과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밤새 따뜻하게 유지되던 피부와 혈관에 갑작스럽게 찬물이 닿으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젊은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의 경우 돌연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에 사는 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면대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시며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또한 한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노인의 경우 혈관이 탄력을 잃어 있어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아침 세안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도 더 안전하고 혈압에도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대전의 박 할머니께서는 그 전까지 찬물이 피부 노화를 막는다는 이야기를 믿고 매일 아침 얼음물 세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끼셨고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후로는 따뜻한 아침 세안으로 습관을 바꾸셨고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일어나자마자 곧장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행동입니다. 요즘은 어르신들께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켜서 뉴스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뇌와 눈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뇌는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강한 시각 자극을 갑자기 받으면 신경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노안이나 백내장이 있는 분들에게는 눈의 피로를 심화시키고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보건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아침 두통이나 눈의 피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김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아침마다 두통이 심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의사의 권유로 아침에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습관을 바꾸셨더니 두통이 크게 줄고 기분도 한결 상쾌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침 기상 직후에는 최소 20분 동안은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호흡을 고르거나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아침에 곧장 담배를 피우는 행동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아침 첫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시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밤새 금연 상태였던 몸은 아침에 특히 니코틴에 민감한데 이때 흡연을 하면 혈압과 맥박이 급격히 상승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침 첫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0.8배나 높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이 할아버지는 평생을 흡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첫 담배가 습관이었는데 결국 70세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수술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지금도 심장 기능이 크게 약해져 불편함 속에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첫 담배는 결국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 전문가들은 흡연을 완전히 끊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 끊기 어려운 분들은 최소한 아침 첫 담배만큼은 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몸이 가장 민감하고 위험한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아침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 건강을 지킬 수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5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꼭 짚어야 할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곧바로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행동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일부러 찬물을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노인 건강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찬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위와 장이 놀라고 심장의 부하가 커집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부정맥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는 장 할머니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위염과 함께 심장 부담까지 겹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바꿔 드시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전북에 사는 한 노인은 찬물을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든다며 10년 넘게 그 습관을 이어오셨는데 결국 만성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야. 따라서 아침 기상 직후에는 찬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이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탈수도 막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6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아침을 거르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줄어들다 보니 아침은 대충 건너뛰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 결식은 노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가들은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며 넘어짐이나 어지럼증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아침 식사를 통해 단백질과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로 부산의 김 할아버지는 몇 년간 아침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점심과 저녁만 챙겨 드셨는데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영양 불균형과 근육 감소가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로는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챙기면서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영양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을 꼭 거창하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그리고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드시는 겁니다. 또 아침 식사는 단순히 영양 섭취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루의 리듬을 시작하는 신호이자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낮 동안 피로가 쌓이고 저녁에 폭식으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아침 식사를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가 아침 한 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로 꼭 경계해야 할 아침 습관은 기상 직후 곧바로 격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에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에는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 점도가 높아져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라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달리기를 하거나 무거운 아령을 드는 등 격한 운동을 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체육센터 관장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회원 한 분이 매일 새벽 조깅을 나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원인은 아침 기상 직후 무리한 운동이었습니다. 부산의 박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체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침엔 가볍게 걷기만 하고 본격적인 운동은 오전 10시쯤으로 바꿨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침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기상 후 최소 1시간 이상은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가볍게 몸을 풀며 몸을 충분히 깨어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아침보다는 오전 중반이나 오후 시간대에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운동을 시작할 때는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작은 준비 운동 하나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아침 운동 금지, 준비 운동 필수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이후 낙상과 응급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아침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상 직후 곧장 화장실 가기 찬물로 세수하기, 눈 뜨자마자 TV, 스마트폰 보기, 아침 첫 담배 피우기, 찬물 벌컥벌컥 마시기, 아침 식사 거르기, 기상 직후 격한 운동하기. 이 중 한두 가지라도 하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 혹시 평소에 무심코 하고 계셨던 건 없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경험을 나누며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조부모님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침 습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몇 분의 행동 같지만 사실은 그 몇 분이 남은 하루의 건강과 안전을 좌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에서 그 위험성이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과 정신적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걱정입니다. 오늘도 허리가 아프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외롭다. 이런 생각들이 아침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자체도 일종의 위험한 아침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의 우울증은 대개 아침에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불안과 외로움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남에 사는 75세 김 할머니는 몇 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밤에는 그냥 잠들면 그만인데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감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마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아침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하루 10분 숨을 고르고 따뜻한 음악을 들으며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신 뒤로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두고 마음의 습관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여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기도의 한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 오늘 하루도 잘 해낼 수 있어, 나는 건강하다를 반복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6개월 후 긍정적 습관을 가진 그룹은 우울 지수가 30% 낮아지고 혈압과 수면질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정신적인 습관도 신체적인 습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침을 건강한 마음으로 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3가지 방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는 아직 숨 쉬고 있다. 오늘도 햇살이 나를 비춘다. 같은 작은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회로가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서울대 뇌과학연구팀은 감사 습관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기억력이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가벼운 아침 대화입니다. 혼자 계신 분들은 가족이나 이웃에게 짧은 안부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대구의 한 노인 복지센터에선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아침 전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 어르신들의 우울증 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셋째, 햇볕 쬐기입니다. 아침 햇살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해 밤의 숙면을 돕습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매일 아침 햇빛을 20분 이상 쬐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마음가짐 하나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아침의 정신적 습관은 사실 육체적 습관만큼이나 치명적일 수도 혹은 구원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침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대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또한 자녀분들, 손주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아침마다 따뜻한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해드리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사랑하는 이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어머니께서 한동안 무기력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 전화를 드려 엄마, 오늘 날씨 좋아. 밥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라고 말하자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목소리 덕분에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파트 5에서는 신체적인 습관을 넘어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정신적 아침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파트 6에서는 아침 습관과 가족, 사회적 관계의 연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결코 혼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침 습관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삶은 나의 습관이 곧 주변 사람들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건강이 내 것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힘들어하고 내가 쓰러지면 가족 모두가 고생하잖아. 이 말 속에는 한 개인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장 할아버지는 늘 나는 건강하다며 아침에 무심코 하던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기상 직후 곧장 화장실을 가시고 찬물로 세수하며 아침 식사는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쓰러지셨고 발견했을 땐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간병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장시간 병간호로 인해 자녀들의 직장 생활도 흔들렸고 손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례가 보여주듯 아침 습관 하나가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의 삶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노인의 아침 습관은 그분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자녀 세대의 삶을 크게 흔들 수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떻게 함께 아침 습관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함께하는 아침 식사입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관 조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감 지수가 40% 낮고 영양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침 안전 점검입니다. 실제로 전남의 한 마을에서는 매일 아침 이웃끼리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어요? 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혹시 모를 사고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이런 작은 공동체적 습관은 많은 생명을 구해왔습니다. 셋째, 가족의 참여와 격려입니다. 부산에 사는 80세 김 할머니는 혼자 사시며 아침에 종종 우울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매일 아침 영상통화를 걸어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면서 생활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그 한마디가 없으면 하루가 공허해요. 그 덕분에 지금도 활기차게 살아요. 이처럼 아침 습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유대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와 제도적 지원입니다.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침 걷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침에 함께 모여 20분씩 걷고 대화를 나누는 단순한 프로그램인데 참가자들의 건강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런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몇몇 구청에서는 아침 안부 전화 서비스, 아침 방문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노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아침마다 짧은 안부 문자 보내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식사를 꼭 함께하기, 부모님 집에 안전 손잡이나 간이 조명을 설치해 아침 낙상 예방하기, 할머니 할아버지께 아침 스트레칭을 함께 권유하기.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부모님의 삶을 지키고 나아가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 습관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다. 부모님이 건강해야 자식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부모님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아버지, 아침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오늘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더 나아가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파티 익숙에서는 아침 습관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와 연결된 문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다음 파트 7에서는 아침 습관과 노화 그리고 장수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침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의 삶에서 아침 습관은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장수로 이어지는 열쇠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비슷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나이에도 어떤 분은 정정하게 걸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반면 어떤 분은 작은 질환에도 쉽게 무너지고 기운을 잃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매일의 반복 속, 특히 아침 시간에 숨어 있습니다. 노화를 연구하는 의학자들은 흔히 노화란 세포의 시계가 천천히 멈추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햇볕을 쬐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6년 더 길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치매 발병률도 낮았고 일상생활에 대해 독립성도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 구례에 사는 94세 이 할머니는 여전히 밭일을 하며 마을 사람들과 활발히 어울려 사십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을 물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해가 뜨면 무조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고 공기를 마셔요. 그게 내 약이고 내 기도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뼈 건강을 지키며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 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아침을 통해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침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면 몸과 마음은 빠르게 쇠약해집니다. 기상 직후에 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고 아침 식사를 건너뛰면 혈당이 불안정해지며 당뇨 합병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아침 햇볕을 보지 않고 실내에만 머무르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무너져 수면 장애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 습관의 차이는 단순히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아침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의 뇌는 아침에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긍정적인 자기 대화, 즉 오늘도 나는 건강하다, 오늘 하루는 소중하다라는 짧은 선언은 뇌 신경망에 긍정적인 패턴을 형성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호쿠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긍정적인 언어를 3분 이상 말한 노인 그룹은 6개월 후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었고 우울감 지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결국 아침에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가 두뇌 건강과 정서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어떤 습관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뉴스와 메시지에 휩쓸리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창문을 열어 햇볕을 맞이했나요?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강원도의 한 노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손을 잡고 동네 언덕을 오릅니다. 남편은 올해 82세, 아내는 79세지만 두 분 모두 여전히 정정하게 걷고 계십니다. 이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들은 아침이 젊음의 비밀이에요. 의사에게 물어보니 두 분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또래보다 안정적이고 근육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아침 습관이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 외로움과 우울을 막아주었다는 점입니다. 장수의 비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천천히 일어나 심장을 보호하고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우며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햇볕을 쬐며 긍정적인 마음을 다지는 것.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모여 세포의 시계를 늦추고 삶의 시계를 연장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품위 있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린 삶의 끝을 의식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침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선물 같은 하루를 받았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창문을 열 펜슬 맞으세요. 햇볕을 맞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노화를 늦추고 장수를 불러오는 비밀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0입니다. 아침 습관과 노화, 장수의 관계를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도 활기차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질 파트 8에서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습관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아침 습관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작은 팁이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습관인 건 알겠는데 막상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게 어렵다. 사실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오래 유지하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70세 이후라면 몸과 마음의 변화로 인해 더 큰 도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게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은 작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목표를 세우기보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일, 1분 동안만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호흡하는 일,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그 습관을 기억하게 되고 하루의 일부로 자리 잡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의지보다는 환경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면 거실 한쪽에 작은 매트를 깔아두는 것만으로도 행동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고 싶다면 침대 옆 탁자에 미리 물컵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면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해야지라는 의무감으로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대신 그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보는 겁니다. 예컨대 아침 햇볕을 쬐는 건 내 삶에 감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다라든지 아침 물 한 잔은 내 몸과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의미가 더해지면 그 습관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의식처럼 느껴지고 그만큼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습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가족과 아침 인사를 나누고 이웃과 함께 산책을 하며 친구와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습관은 오래 유지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는데 이웃끼리끼리 작은 모임을 만들어 아침에 함께 걷거나 식사를 나누는 습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공동체적 습관이 오키나와 사람들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 습관이 우리 인생 전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곧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침 습관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그 선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산의 한 85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오늘도 살았다,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 순간 나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지. 이처럼 아침을 감사와 긍정으로 시작하는 태도는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물론 아침 습관을 지키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귀찮아서 스트레칭을 건너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늦잠을 자서 햇볕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아침은 매일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기회는 내일도 또 주어집니다. 바로 이 점이 아침 습관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실천할 단 한 가지 작은 습관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겠다. 혹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겠다 같은 단순한 목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여 1년, 5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살아가는 시간은 단순히 남은 삶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갈 삶입니다.
아침은 그 삶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아침 습관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행복, 그리고 가족과 사회 전체에 전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그 선물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아침 습관은 긴 생명보다 깊은 삶을 선물한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인생을 새롭게 써 내려가는 힘찬 서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